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장 리뷰를 간략히 진행하고 내일 장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나스닥의 반응을 보고 우리 시장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전날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는 개인들이 이렇게나 많았었죠. 기사도 이제 묻고 더블로가 엔비디아 실적 맹신, 서학개미 레버리지 풀베팅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실제로 일단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7%가 떨어지면서 이런 공격적인 베팅을 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계속 말아 올리면서 왔던 엔비디아가 역시나 지금도 시간에서 다시 다 회복되면서 본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장 시작할 때만 해도 갭 하락이 상당히 크게 용을 했죠. 오늘 우리 장은 선물 지수 1.62%나 하락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전에 제시해드린 어떤 지지라인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그다음 최하단부를 훑고 지나가는 뭐 그런 형태로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살벌한 하락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내 외국인들은 다시 양매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의 어떤 그 말아 올리는 그런 형태를 또 기대하면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좀 꼬리를 달더니 하루 종일 또 빨랫줄 형태로 횡보하는 그런 지루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또다시 개인들의 양매수 감옥에 gat혀서 또 이렇게 또 360포인트 코스피 200 기준으로 360포인트에 동전을 세워버리는 뭐 그런 형태로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또 야간에서는 끌고 올라와서 지금은 363포인트에 가까운 반등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부터 일본 그다음에 우리 장으로 넘어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300.4억 달러로 예상치 287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매출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간외에 7% 급락했으나 본장 시작 전에 대부분 돌아 올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전환됐고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의 생산 일정 지연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랙웰의 출시가 지연되었지만 기존 제품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인 상태로 최근 나스닥이 엔비디아와 이제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최근 이제 76.4%를 맞고 떨어진 지점 그 상태에서 이제 밀렸었죠. 자, 보시면 764자리 여기서 맞고 밀린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선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중간 지점 있죠? 여기 50 라인을 찍고 터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회복 기대에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단기 추세를 넘어야만 그 다음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바로 커버해 줄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넘어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의 회복력은 참 대단하지만 일단 본장을 까봐야겠죠. 중간에 고용 관련 데이터도 있고 어쨌든 엔비디아의 회복 기대에 지금 어쨌든 다 끌고 올라온 상태고요. 우리도 야간에 그런 영향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입니다. BOJ의 히미노 부총재는 8월 첫째 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필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기본적인 통화정책은 유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기에 내년 1월 정도에나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뭐 1월 정도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겠지만 이제 한두 달 정도 전에 좀 이제 압박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또 보면 미국 대선 끝난 시점이랑 또 겹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개인 양매수로 오늘도 갭 하락 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1% 하락 후 추가로 우리 장 시작 전에 1.2%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출발하면서 큰 개파락 출발 후 장 초반 시가 부근까지 반등 후에 횡보하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파생반에도 오늘 시가 부근, 시가 부근의 라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가에서 여기를 이제 쭉 그어 보시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빨랫줄 형태를 보였죠. 시가 부근에 있는 최초 지지 라인이 이탈된 그 다음 라인까지 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저항으로 바뀌어서 한동안 빨랫줄 형태를 보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나스닥 반등과 함께 잠깐 반등에 성공하더니 다시 이내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위클리 옵션 개인들 양매수 구조에서 한쪽으로 주지 않으려는, 즉 362.5마저도 주지 않으려는, 오늘 362.5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 매도는 외국인들이 만기약 이상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었고, 그걸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눌러내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고 360선에서 이제 계속 프리를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아래 이제 357.5로 넘어가도 개인들의 풋옵션 매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그러나 그 수량 자체가,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매수 수량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준에 자리를 완전히 문을 닫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그래서 그냥 기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뭐 아니면 힘이 균형을 이루는지 이런 것들만 파악해야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포지션 전환 여부 주목해야 됐었는데, 옵션 양매도 기존은 바뀌지 않았으나 콜옵션 매도에 힘을 조금 더 보탠 날입니다. 오늘 월물 옵션 이제 10거래일 남겼죠. 이제 37억 콜옵션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나왔고 26억 풋옵션 매수가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변경할 정도로 되지는 않고요. 아직 누적량이 많죠. 선물은 10거래일 연속 환매수에는 실패했고 1153억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선물 매수는 약 4천억 가량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체크해야 했는데 갭 하락 출발 후 양봉 마감했으나 큰 폭으로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종가 결제 싸움은 이제 코스피 200이 360.53으로 진입해서 360.10으로 종료했고, 그야말로 최고의 동전 세우기였죠. 360을 기점으로 거의 뭐 중간에 서서 360 등가 옵션의 등합이 0.1로 종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옵션 360 양매도자들이 거의 최고로 선호하는 형태로 끝난 거죠. 0.1만 남기고 다 먹는 거니까. 360 위클리 콜은 0.49에 진입해서 0.1로 끝났고요. 360 위클리 풋은 녹았고요. 362.5 위클리 풋은 2.27로 진입해서 2.40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가 부근에 이제 공략한 파생반 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포지션에 진입하는지 마지막에 체크를 하면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그래도 확률이 옵션의 만기 종가는 확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보인다면은 소량 투입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 기실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결과입니다. 외국인은 33억 손실을 봤고요. 개인은 제로 정도로 거의 뭐 또이또이 끝났습니다. 만기 날 오늘은 이제 양매수 포지션 다 녹았고요. 어제까지 기실현 수익 5억 정도가 잡힌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0으로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약손실이긴 하죠. 1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잡히는데,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이제 30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 양매도 포지션에서 프리를 다 챙겨갔죠. 그다음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제 외국인 장 초반은 10거래일 연속 선물 환매수를 보였습니다. 사실 10거래일 연속 환매수가 아니라 지금 9거래일 연속 환매수도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에요. 이렇게 그 매도로 조정 없이 그냥 계속 환매수만 9거래일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오늘 10거래일 연속 선물 환매수에도 도전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매수도 평소보다 오전에는 좀 더 많았으나 점심시간 이후로 이제 다시 장중에 매도로 전환되며 엎치락뒤치락 좀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종가상 연속 9거래일 환매수로 마무리됐고요. 10거래일째는 매도 전환돼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RX 바이오 지수가 4,000포인트를 찍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보시면 KRX 바이오 지수가 오늘 4,000포인트 찍고 터닝했습니다. 4,000.93까지 갔죠. 그래서 이 뭐 4,000포인트 라운드 피겨에서 단기 고점일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돌파는 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강세인 게 뭐 유한양행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뭐 코스피 코스닥 넘나들면서 좀 강세의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까지 뭐 도와주면서 요즘은 뭐 며칠 1, 2주 일주일 이상 뭐 조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좀 도와주면서 여기 지금 기준 요 자리를 좀 통과를 해서 살짝 올라섰습니다. 따라서 이 힘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과거에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랠리를 보일 때처럼 요때처럼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과연 그 정도의 지금 시장 자금이 돌고 있을 땐가라고 묻는다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는 틈을 타서 이제 순환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되니까 그 돈이 반도체에서 나온 돈이 일단 바이오로 들어가서 지금 그쪽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 특히나 요즘 유한양행 거래대금을 보면 알 수 있죠.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쪼그라들었을 틈을 이용해서 유한양행 호재를 극적으로 딱 그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연전히 거래대금을 혼자 많이 잡아먹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뭐 오늘은 이제 조금 뭐 1등이긴 하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거래대금을 많이 발생시킨 하루였지만요. 어쨌든 뭐 반도체와 바이오가 서로 이렇게 시소 저울질을 하면서 반도체가 약세일 때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반등을 시도할 때 다시 또 바이오에서 돈이 빠져서 반도체로 갈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과연 이 KRX 바이오가 4,000포인트를 찍었을 때 터닝하고 잠깐 조정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런 자리처럼 한번 이게 흔들어댈 수 있을까 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다시 4,0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재돌파 시 여기 아니구나. 추가 상승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려서 이제는 더 가지 않았던 뭐 셀트리온이나 그동안 좀 이제 중대형주 이상급의 바이오들 중에 못 간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등 못 간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순환해서 뭐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반도체와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한정된 자금 속에 순환하면서 시속 게임을 하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 회복 및 나스닥 반등으로 반도체의 반등장이 나온다면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이동하기 위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19.8로 종료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20원저리에서 계속 지키고는 있습니다. 사실 횡보하는 10거래일 동안에 9거래일 10거래일 동안에 더 많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 지수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 조금 애매하지만 19.8, 20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5,485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죠.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프로그램은 매도로서 이제 계속 매도만 계속 나온 그런 꼴이죠. 최근 2개월간의 이제 프로그램 매도 추이를 좀 보면요.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매수가 조금 줄어들 때 프로그램 매수, 이게 매수 쪽이죠. 매수가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매도 전환 되던 때 매도를 한 연속으로 한 6, 7거래일, 5, 6거래일 정도, 그죠? 여기도 이제 매수가 좀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없을 때 또 틈을 이어서 매도를 또 연속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요게 이제 7월이고 여기 8월 이제 시작되는 거, 여기가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한 요 날부터 해가지고 급락장이 연출됐어요. 요 날은 8월 2일입니다. 여기가 8월이니까 여기가 8월 1일이겠죠? 네, 8월 1일, 8월 2일 우리가 급락장은 이제 8월 5일에 봤죠. 8월 5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7월 12일인데 우리가 7월 11일에 고점을 찍고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가다가 줄어들고 그리고 요날부터 매도 이제 깨졌으니까 여기 추세가 이제 딱 깨진 것처럼 보이니까 깨질 듯 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매도를 요쯤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발생을 시킵니다. 요 정도에서 발생을 시키고 시장이 더 하락했고 그 다음에 8월 2일이면 요날이죠. 예. 요날이니까 2일부터 2, 5, 6, 7, 8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이제 시장이 꺾였구나, 여기 추세를 완전히 꺾였구나 해가지고 매도로 꺾인 상태니까 프로그램은 세팅된 값을 그냥 감정 없이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 이 정도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는 개인 이제 심리를 가진 개인의 생각이고, 프로그램은 깨졌으니까 세팅된 값에 의해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거 매수로 전환돼야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세팅된 값에 의해서 매수로 전환된 거죠.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횡보하는 동안 줄어들다가 오늘 여기 추세를 깨버렸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으니까 매도 반응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된 값은 여기서 매도가 된 거죠. 차익 매도는 그냥 선물에 비해서 고평가가 된 시기에 그냥 매도 차익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할 일을 한 거예요. 원래 차익을 내는 거래를 하는 거니까. 비차익이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익을 낼 수 없음에도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차익을 내는 게 하는 일인데, 차익을 내지 않음에도, 차익을 낼 수 없음에도 매도를 취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포지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5일 정도 연속 매도가 나오는지, 혹은 뭐 나오다가 그냥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은 시장은 다시 프로그램은 이거 매수장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깨졌으니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여부에 달렸겠죠. 만약에 머리 맞고 다시 요 추세에 밀려서 회복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은 다시금 매도를 누적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급락으로 연출되기도 쉽습니다. 지금 이제 9월물이 이제 9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12월물과의 스프레드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스프레드가 이론 스프레드보다 좀 낮습니다. 9월과 12월의 격차가 한 1.6포인트 정도 나오는데요. 이론상 한 2.3 정도? 그래서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12월물이 생각보다 좀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베팅이 조금 더 어둡구나, 미래 12월물에 대한 조금 베팅 자체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본다면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보는 힘이 아직은 우세하구나,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10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진정되고 조정되고 하면서 정상 범위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심리가 더 우세하다, 그런 거래가 더 우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추세를 이탈해서 오늘 하루 종일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지배적이었고, 최근 2개월 프로그램의 순매수세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대량 매도로 전환되면서 연속 매도가 나올 때 급락장이 연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생각하기에 세팅값에 매도를 많이 해야 했지만 그러고 나서 터닝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 같은 때 프로그램은 여기 깨졌으니까 여기 매도해야지 했는데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쨌든 세팅된 값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가입니다. 이제 종가의 체크. 시가를 회복하면서 양봉 전환 마감했습니다. 갭 하락 후 양봉. 최근에 갭 하락하면 양봉이고 갭 상승하면 음봉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요. 투신이 선물을 신규 매도 한 1,600억 가량 늘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갭 하락 후 빨랫줄 형태로 자리를 유지하며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보인 개인들의 프리를 쭉쭉 빼낸 하루였습니다. 우려되는 수급은 오늘 보시면 개인들은 코스피 현물 매수했죠. 6,191억 매수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을 1,775억 매수했죠. 선물을 3,232억 매수했죠. 콜옵션을 16억 매수했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1,153억 매도했죠. 투신 1,548억 매도했죠. 현물 4,208억 코스피에서 팔았죠. 그동안에 코스닥 차익을 계속하고 있던 외국인은 241억 오늘 또 팔았죠. 프로그램은 코스피를 5,485억 팔았죠. 코스닥 540억 팔았죠. 거기에 뭐 개인들 매수 혼자 받아준 거지 기관들도 팔았죠. 전체적으로 수급이 너무나 어둡죠. 너무 티나게 개인한테만 이제 몰빵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친 수급이라 오히려 나스닥이 오늘 밤 괜찮으면 잠시 진정되는 반발 수급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걸 완전히 뒤집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나스닥의 분위기에 또 달려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개인들 누적 매수 많이 가져갔네, 좀 부담스럽네 라고 좀 넘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간외에서 빠졌던 주가를 이제 본장에서 회복할지, 회복에 성공할지. 일단은 지금 프리장 끝자락에는 프리장 이제 한 몇 시간 안 남았죠. 이때는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어쨌든 본장에서 끝까지 유지할지 관심 가지고 봐야겠고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지지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늘 장중에 튕겨져 올라간 뒤 반등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오늘 밤 이제 잠시 후 1시간 뒤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변동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FOMC에 다가갈수록 고용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장중에 발견하고 이제 놀랬던 그런 건데 일정입니다. 귀신 같은 9월 FOMC 일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달에 12일에 다음 달 12일에 내만여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갖고요. 13일에는 연휴 전날입니다. 연휴 전날인데 연휴를 월화수 실제적으로 토일 월화수 거래일은 월화수를 뛰어넘고 그날 마지막 휴일의 새벽에 FOMC가 열립니다. 금리 결정을 50bp 내릴지 뭐 25bp 내릴지 일단 내리는 거는 기정사실로 하니까 그래서 내릴지 보고 그러고 나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목요일 딱 오랜만에 거래가 됩니다. 위클리 옵션 목요일 것 자체가 거래되는 날이 이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기까지 3일이에요 총. 그래서 굉장히 짧은 만기일이 될 거고 거기에다 화력이 또 셀 수도 있겠죠. 뭐 쉴 때 어떤 변동성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에다 또 FOMC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뭐 짜맞춘 듯 어떻게 하필이면 FOMC 하는 날 새벽이 또 우리 연휴의 마지막 날일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일정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점도표를 확인하는 36912 FOMC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변동이 다 저기에 집중될 수도 있어요. 잭슨홀도 조용히 넘어갔고 엔비디아도 사실상 조용히 넘어간 거죠. 뭐 개파락하고 다시 다 회복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다 조용히 외국인들이 계속 양매도 하잖아요. 월물 옵션 양매도를 하고 계속 묶어두고 있죠. 프리를 깎게 어디로 많이 가지 않고 내려가면 올리고 올라가면 내리는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가 과연 저때 10월물로 초점을 맞춰서 있는 건가 변동성을.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마 이때 전 대면에 좀 시나리오 좀 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다시 복습하면서 이제 끝낼게요. 미국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 오늘 좀 있으면은 발표하는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 발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매주 발표하는 거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인할 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이제 고용 관련 데이터들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50bp를 빅컷을 한 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확률이 35%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고용 데이터가 지금 평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용이 둔화될 것 같으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0bp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8월 30일에는 7월 PCE 발표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안 들어와 계시는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구독자 방 코드 받으시고 입장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중 매일마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에는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캠을 끄고 방송했지만 내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해가지고 좀 컨디션 회복되는 대로 다시 캠 켜고 정상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장중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